왜 이렇게 이거를 싸게 파셨지? 혹시 지인 거래인가? 라고 이제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미국인가 캐나다인이에요. 최소 10억 이상 싸게 매입을 했어요. 자, 이번에 마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포구는 18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동교동이고요. 자, 리모델링 된 건물입니다. 위치는 홍대 입구역에서 초역세권 30초 거리죠. 이 건물이고요. 입지는 좋은데 앞에 도로는 6m 도로예요. 근데 이 평당가가 220억에 매각이 됐고 평당 1억 9,400입니다. 대지가 113평이거든요. 연면적이 275평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수익률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 건물의 감정가는 한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감정가 정도 수준인데 연면적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 주변 제가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임대를 놨을 때 1층이 30만원이고요 2층이 17만원 3층이 13만원 4층이 12만원 지하가 8만원. 그러면 수익률이 2.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2.4%, 매매 금액 220억에 부대 비용 해서 230억, 수익률 2.4이기 때문에 엑시트가 안 되는 구조죠. 이 건물도 잘 매입하신 건물은 아니에요. 감정가 수준으로 사셨지만 결국 내가 엑시트가 어려운 건물이죠.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임대료를 계속 올려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신축하려고 매입하신 것 같아요. 신축해야지 답이 나오거든요. 113평의 상업지역이니까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0%안 나오고요. 많이 나와야 600% 나옵니다. 500에서 600% 나온다고 했을 때 지하 3개층에 하면 한 210평, 그러면 한 890평 정도 신축할 수가 있어요. 매매 금액은 220억에 공사 비용이 약 130억, 취득세 이런 부대 비용 했을 때 약 20억, 1년 이자 370억이 원가거든요. 그러면은 888평에 이 정도 입지면은 한 17만원, 관리비까지 해서 한 16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이거든요. 1억 4천에 370억, 4.7%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엑시시 가능하죠. 450억에 해도 3% 후반대 수익률을 가져가니까. 자, 아마도 이제 신축해서 상가로 맞추는 것도 좋지만 호텔로 해도 손색이 없죠. 호텔로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입지가 좋은데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포구 서교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가 124평, 연면적 330평. 연면적은 괜찮아요. 거의 2배 반이니까요. 매매금액 92억, 평당 7,400. 공시가격 43억이라서 110억 나옵니다. 감정가보다 약 한 20% 싸게 매입을 했고요.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합정역과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20억 싸게 샀으니까 충분히 사업성은 나오겠죠. 92억에 매입을 했고요. 취득세 포함해서 97억. 자, 리모델링 비용이 12억 계산했습니다. 300평이지만 12억이면 충분히 엘리베이터 넣고 내부 다 공사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임대료 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1층에 한 15만원, 2층부터 5층까지 10만원, 지하 7만원, 원가 대비 수익률 4% 나옵니다. 135억에 엑시트해도 수익률 3.27로 맞춰놓고 매각이 되죠. 현재 감정가는 110억이고요 3년 후면 감정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135억 정도 되면 감정가 수준에 수익률 3.27로 맞춰놓고 엑시트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감정가보다 20억 싸게 샀고 입지가 대로변 코너로 약 5분 거리에 준수한 편이고요. 연면적이 329평으로 꽤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구조죠. 잘 매입하셨어요, 이분께서는. 자, 이것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네이버나 밸류맵이나 디스코에 오랫동안 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거든요. 마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여의도고요. 입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끝에 쪽에 있는데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언덕에 껴있고 대지가 30평이고요 연면적 55평, 18억 4천, 평당 6,100. 감정가 수준의 거래가 되었고요. 사실 이 상태로는 55평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건물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낮아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공사 비용 들어가잖아요. 취득세 들어가고. 그럼 더더욱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3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언덕이기 때문에 새로 지었을 때 여기를 이제 지하를 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신축을 해야지 오히려 사업성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3종이고, 이 건물이 현재로는 리모델링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비용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 4천이거든요. 수익률이 2% 초반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감정으로 샀지만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지만 신축으로 풀으면은 이 건물은 엑시트가 되는 건물입니다. 30평이잖아요. 30평에 3종이면 300%죠, 용적률. 90평이고 지하를 2개층 파야 되겠죠? 왜냐면 언덕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20평씩 2개를 파면 13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층에 지하 1층인 겁니다. 매매 금액은 18억 4천이고 공사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취득세 1년 이자, 부대 비용이 약 2억 5천 정도, 원가가 40억 9천입니다. 임대료가 130평이면 평당 관리비까지 해서 한 11만 원 정도 잡으면 1430만 원이 나와요. 곱하기 12 나누기 40억, 수익률 4.29% 나오죠. 그래서 수익률도 나오기 때문에 엑시즈 가능한 거예요. 신축으로 푸셔야 돼요. 이 건물은 아마 투자자분께서 리모델링을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면 반드시 신축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수익 구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직 공사 전이시면 꼭 신축으로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후아이님께서 저기 생각보다 입지가 안 좋아서 임대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지가 아직 안 좋은 거를 이제 계산해서 넣은 거거든요. 11만 원. 신축 건물에 이제 11만 원 넣은 거고, 입지가 좋으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로변에서도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건물이 훤히. 짓게 되면은 이 건물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요 앞에까지는 평지고,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이제 음식점 같은 데는 괜찮죠. 대형 건물 바로 옆에 식당은 없고, 그러니까 1층에 뭐 카페나 2층에 음식점, 3층까지도 음식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층 카페 넣고 충분히 평당 관리비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3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이 건물도 이제 나온 지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시장에 나왔다가 이제 팔렸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이제 망원역 1번 출구에서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있는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이고요. 입지 좋아요. 여기가 상권이 좋은 곳이라서 요 건물인데요. 옆에도 보면 얘도 다 병원이고 얘도 다 병원이에요. 은행이 있고 얘만 이제 병원이 없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층의 면적이 좀 작고 대신에 약국이 있어요. 1층에 이 권리금만 1억 주고 들어온 거예요. 권리금이 1억 이상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껴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처음에 이제 45억에 나왔다가 43억 5천, 최종 41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41억에 됐을 때 수익률이 3%가 넘어가요. 수익률 3% 넘어가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 가능하고 현재 다 임대가 맞춰져 있고 건물 깔끔하고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뒤에 바로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한번 팔렸어요. 2년 전에 얼마에 팔렸냐면 38억 5천에 23년 4월에 한번 매각이 됐다가 41억에 팔았는데 거의 남는 거 없이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손해는 안 본 이유가 지가 상승으로 이제 매각이 된 거예요. 지금 3년 만에 3억을 차익을 남겼으니까 한 3% 정도 본 거죠. 연 3%.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갖고 있었으면은 한 3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3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차익을 본 건데, 어떻게 보면 세금 빼고 나면 남는 건 없죠. 결과적으로 이 건물도 내가 41억 5천에 매입을 했지만 41억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건물도 그냥 이제 지가 상승으로 보는 거죠. 최소 연 3% 정도. 10년 후에 30% 올라가면 52억. 이 정도로 이제 매각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사이에 수익률이 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한 10년 후에 한 52억, 55억에 엑시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내가 지금 건물 매입했는데 10년 후에 얘 52억, 55억에 팔면 10억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40억짜리 투자해서 10억 남기는 거하고 다른 건물 내가 투자해서 10년 후에 20억 남기는 거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잘 투자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잘못 산 건 아니지만 결국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좋은 건물은 아니죠.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건물이니까. 연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망원동 475의 3호. 자, 망원동에 있는 건물이 거래되었고요. 여기에서는 한 마포구청역에서 8분 정도 되는 곳이고, 저기가 지금 망리단길이 월드컵 시장이 여기 있고 사거리 코너에 있고요. 3층인데 이 건물이 정말 싸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 망리단길의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거래가 되었냐면은, 지금 대지가 51평이고 연면적 90평. 연면적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여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차익까지 볼 수가 있고 엑시트까지 되는 건물이에요. 매매 금액이 22억 5천이고 평당 4,400에 거래를 했고요. 이 건물의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공시가격이 15억입니다. 공시지가 비율이 68%. 감정 금액이 이 정도가 됩니다. 35억. 매매 금액이 22억 5천이죠. 최소 10억 이상 싸게 매입을 했어요. 막리단길에 넓은 도로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 90평이라고 하더라도 자 리모델링 손 안 대고 주변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1층에 평당 11만원, 2층에 7만원, 3층에 6만원, 지하 1층 4만원 했을 때 23억 7천 취득세까지 수익률이 3.9%를 맞출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안 하고도 손 안 대고도 감정가 35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28억에 매각을 하더라도요 수익률 3.3%가 나옵니다. 평당 5,490만원. 그러니까 매입하자마자 한 4억은 그냥 벌고 매입한 거예요. 최소 33억 감정가 정도 해도 수익률 2.8%. 3년 5년 후에는 이 정도 가능하죠. 2.8%. 서울의 평균 수익률이 2.78%니까 30억에 해도 3% 맞춰놓고 매각이 되죠.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0억 이상 싸게 매입을 한 결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등기부를 한번 띄워봤어요. 왜 이렇게 이거를 싸게 파셨지 이 사람이? 혹시 지인거래인가? 라고 이제 등기부를 띄워봤는데 역시나 지인거래는 아니었고 이 소유주, 전 소유주를 보면은 26년 4월 달에 이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 소유자분들이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인가 캐나다인이에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이겠죠. 시민권자들은 한국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한국에 대한 물정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한국에서도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도 또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세금도 그렇고 또 한국에 대한 실정을 모르고 또 상속세를 맞았잖아요. 50%. 그러면 상속세 최소 한 30억 감정가 나오니까 15억을 내야 되는데 15억의 돈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팔아서 내야 되는 거죠.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분이 이 87년생 이분이 이거를 매입을 하셨어요. 연남동에 거주하더라고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분이 아주 운 좋게 6월 15일 날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22억 5천. 대출도 많이 안 받았어요. 14억 4천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12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 10억으로 매입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상속, 외국인 거주.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분들. 제가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한국에 대한 물정을 잘 모르세요. 감이 전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경기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을 알죠. 그러면 임자했을 때 빨리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급하니까 세금 때문에. 동네 아줌마 친하게 지내자. 맞아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네, 이런 건물들이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상속되자마자 바로 나왔잖아요. 이런 건 중개법인에도 안 풀리는 건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동네 부동산, 로컬 부동산에 발품 많이 파셔야지 이런 건물 매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제 소유자는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시니까 뭐 이 동네 너무나 잘 아시겠죠. 또 그 지역의 부동산 분들하고도 친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잘 샀다. 예. 오늘 물건 중에 베스트 물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6월달 마포구 매각 사례 살펴보았습니다.